4장 1절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4장 1절은 2차원에서의 평형 상태입니다. 이퀴블리엄 상태인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요거는 그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막바로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예제 4의 1의 문제인데요. 4의 1의 문제가 4의 1의 문제를 보면 여기가 크레인이 있고요. 크레인이 있고 여기가 어떤 질량이 2,400kg짜리 질량이 있습니다. 이 질량을 밭이 주고 있는데 교과서 179쪽입니다. 179쪽이고요. 크레인의 무게가 1000kg. 여기가 무게 중심입니다. 무게 중심에서 1000kg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1000kg이 있고 이때 정지에 있습니다. 정지에 있습니다. 이게 이퀴블리엄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 있을 때에 A하고 B에서의 반력을 구하라라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를 보면은 일단은 여기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반력이 존재하는가, 리액션 포스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은 요 부분부터 볼게요. A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살펴보면은 핑지랍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요런 게 있고 이렇게 구멍이 있고 요 사이에 이렇게 돼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회전 가능한 핀이니까요. 요 핀이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힘을 이게 밀면은 만약 이 핀을 이쪽으로 만약에 밀면 여기서 이렇게 받쳐주겠죠. 밀리지 않고 이것도 만약에 핀을 위로 잡아당기거나 밑으로 밀면은 이게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힘이 받쳐주는 힘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손을 잡고 요거를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그냥 돌아갑니다. 이게 세트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력이 모멘트 반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만약에 밀면은 그냥 밀려버리지 않고 이걸 받쳐주는 거라면은 여기서 모멘트가 어떤 이렇게 받쳐주는 반력이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밀면은 그냥 밀리는 대로 회전 가능한 핀이기 때문에 여기서 존재하는 반력이라는 것은 이 두 개밖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고정이 돼서 핀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면은 당연히 힘 Fx, Fy도 존재하고 내가 이렇게 밀었을 때 반대 방향으로 모멘트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핀에 Fx, Fy, M 해가지고 세 개가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이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거는 이게 실제로 돌아갈 수는 있다라는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반력은 이렇게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두 번째 요 B를 좀 보겠는데요. B는 이렇게 표면에 접합한 거면은 이렇게 만약에 어떤 포인트가 있고 포인트에 이렇게 접합하면은 직각인 방향 이거 뭐냐 이 평면에 접선을 하는 평면에 직각하는 방향으로 노멀 포스가 하나가 작용을 합니다. 이때는 이 마찰력을 무시가 만약에 이게 움직였을 때 이게 마찰력이 존재하면은 이런 식으로의 힘이 하나가 더 존재를 하겠지만은 마찰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노멀 포스 하나만 존재하고 만약에 마찰력이 존재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노멀 포스도 존재하고 이렇게 마찰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합친 힘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예제 4의 1에서 보는 이 문제는 힘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가 존재하는 형상입니다. 이렇게 다 그렸을 때 요거를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지금 평형인 상태인데
이 평형 상태에서 ax, ay, b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것이 예제 4.1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계 조건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교과서 174쪽에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롤러라고 했는데요. 롤러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힘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셔니스트 스피스도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형태는 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텐션이 주는 거여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힘을 작용을 하면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주게 되고요. 이것도 요 물체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움직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방향은 반력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이는 반력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이것도 프릭션 is pin in a slot인데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핀에다가 줄 수 있는 반력은 이쪽 한쪽 방향뿐입니다. 여기에 지금 요거는 뭐냐면 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핀, 프릭션 is p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기 핀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돌 수가 있잖아요. 돌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내가 이걸 들고 이렇게 떼낼 수는 없으니까 반력이라는 거는 이쪽 방향하고 이런 방향의 두 가지 힘의 방향의 반력은 존재를 하지만은 이렇게 돌아가는 모멘트에 의한 반력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은 이거를 이 물체를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는 이는 반력도 존재하고 이는 반력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 자체를 내가 이렇게 뱅뱅 돌릴 수가 없잖아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반력이 모멘트 반력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픽스드 스포트일 경우에는 하나, 두 개, 세 개의 포스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포스가 존재하고 여기가 모멘트 반력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문제를 보면은 이게 이쪽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거 해당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 그림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A에서는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하고 B에서는 하나의 반력이 작용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요거는 메리암에 있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메리암에 있는 책도 거의 동일하니까는 그냥 한 번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했듯이 여기 케이블 같은 게 있으면 케이블에서 텐션이 작용하는 게 있고 미끄러우면은 포인트에서 노멀 방향으로만 힘이 존재를 하고 거친 표면일 경우에는 마찰력이 존재하고 롤러 지지 조금 전에 했었던 거하고 다 똑같은 거니까요. 그거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고정되어 있으면은 버티컬하고 두 개의 포스가 존재하고 모멘트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나중에 예제 문제를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처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가 있으면은 보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핀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매끄러운 면에서 이렇게 스포티드 되어 있으면은 반력이 이렇게 하나가 존재를 하는 거죠. 여기 있네요. 반력이 존재를 하고 여기서는 하나,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 두 개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외력이 있고 여기에 자중 스스로의 무게가 있고 모멘트가 작용했을 때면은 이렇게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힘이 작용하는 거죠. 롤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개가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계 조건에서 이런 식으로 스스로 반력 힘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모멘트가 있으면 고정되어 있으면 모멘트를 여기다가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시를 할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형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보겠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정력학이지 않습니까? 정력학이라는 거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고 디포머블한 바디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리지드한 바디이기 때문에 힘이 어떤 시스템에 힘이 왔을 때 그 상태에서 정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힘의 모든 합이 제로이고 모멘트의 모든 것의 합이 제로라는 겁니다. 이거는 병진 운동이라고 그랬죠. 병진 운동이라는 것은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 뭐 어떤 거냐면 물건이 옆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트랜슬레이션이고, 이게 없는 상태를 말하고요. 모멘트라는 거는 물건이 이래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돌아가는 세타로 어떤 물건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회전 운동인데, 회전 운동도 없다는 거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차원에서 다루면은 X하고 Y 방향으로의 힘이 제로인 거고, 이 차원이니까 이렇게 Z 방향으로 도는 것도 제로인 상태를 우리가 지금 정력학에서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장 일반적인 시츄에이션이고, 여기는 그냥 특별한 케이스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냥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거를 살펴보면은 평형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냥 이것 자체가 조건이 없어지는 거죠. 조건이 없죠. 그냥 없다기보다 그냥 요거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만족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살피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힘이 처음부터 한 점으로 모이면은 모멘트가 제로가 되는 거는 그냥 당연하게 만족되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적어주지를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한 줄에 써 있는 거는 어차피 FY에 해당되는 성분이 제로이기 때문에 적어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는 평형 상태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 정력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 컨디션을 가지고 푸는 거다. 요 컨디션을 가지고 푸는 거고, 이 발격들을 구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제일 첫 시작을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다시 이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사의 1번, 예제사의 1번 179페이지 문제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자중이 1000kg이니까는 9.81 곱하면은 힘이 이만큼 작용합니다. 9.81kN이 작용을 하고, 여기도 2400kg의 무게가 있었으니까 곱하기 9.81을 하면은 이만큼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바운더리 존 컨디션 B하고 A에 있어서 B하고 발력을 임의로 이렇게 두 개를 그려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발력 AX, AY, B를 구하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 그러면은 정지 상태니까는 평형 상태이니까요. 요거를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모멘트 이퀄 제로, 힘은 제로, 모멘트 이퀄 제로. 요것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를 어디에서 사용을 할 것인가인데요. 지금 미지수가 여기서 하나, 두 개고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멘트 제로를 여기서 사용을 하면은 요거에 대한 계산은 아예 처음부터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모멘트 A 이퀄 제로, 여기서 모멘트가 제로라고 사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하면은 여기서 남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X, Y라고 했을 때 Z 방향이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B 곱하기 1.5고 5가 Z 방향으로 모멘트가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9.81kN에다가 곱하기 2가 마이너스 Z 방향으로 모멘트가 작용하고, 마이너스 23.5 곱하기 6이 지금 모멘트가 작용을 하는데, 이걸 다 합치면 제로가 됩니다. 즉 B는 계산을 하면은 107.1kN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 지금 힘들이
요 힘하고 요 힘이 이렇게 돌리려고 할 때 반대로 이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이만큼 힘으로 이 힘이 이쪽으로 모멘트를 작용을 해가지고 돌려줌으로써 이 점이 모멘트가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서로 캔슬 아웃 되도록 요 힘이 B가 굉장히 큰 힘으로 여기서 받쳐주면은 여기에 큰 힘으로 이렇게 받쳐주면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힘을 대신해서 받쳐줄 만큼의 B가 필요하다라는 거니까는 최소한 이만큼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B를 이제 구해냈습니다. B를 구해냈으면은 나머지 남은 거는 X 방향으로도 그냥 제로가 될 거고 FY 방향으로도 제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지금 B가 이만큼이니까는 B가 107.1이니까 또 이 X 방향으로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잖아요. AX 플러스 B 이꼴요. 따라서 AX 이꼴 마이너스 B 이꼴 마이너스 107 kN이 됩니다. 결국은 이게 이런 식으로 힘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힘이 돼가지고 이 두 개가 이렇게 돌리면은 이 두 개의 커플된 힘이 모멘트가 발생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형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AX하고 BX를 구했고 그러면 나머지는 AY를 구하면은 AY는 요거하고 합한 거죠. FY는 모든 힘의 FY 성분은 제로니까는 9.81 플러스 23.5 kN입니다. 답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큰 무게가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하중이 작용을 하면은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힘이 하나가 존재를 한다는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가 아까 핀이었죠. 이렇게 핀이었으면 이 핀에서 위로 받쳐주는 힘은 이 두 개의 힘을 합친 힘만큼 여기서 하나에서 다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돌아가는 모멘트를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서 모멘트가 제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형태로 반력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 4의 2를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80쪽에 있는 거고요. 앞에 있는 문제하고 유사합니다. 여기서 힘이 P가 75kN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반력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보의 무게는 무시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데 볼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위로만 이렇게 힘이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볼은 포인트로 이렇게 접촉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죠. 지금 매끄러운 거니까는. 따라서 이렇게 위로 힘 하나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핀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핀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작용을 한 그림을 여기다가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표시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반력을 구하려면은 세 가지 힘을 구해야 되잖아요. A, BX, BY. 근데 이게 지금 평면이잖아요. 우리가 평면이면은 fx 이꼴 제로고 fy 이꼴 제로고 모멘트의 z 방향 이꼴 제로가 됩니다. x 방향으로도 움직임이 없어야 되고 z 방향으로도 움직임이 없어야 되고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가 평형을 만족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고, 따라서 이걸 만약에 구하면은 식이 지금 현재가 몇 개입니까? 세 개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미지수도 A, BX, BY 그래서 미지수가 3개, 식도 3개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고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일단 염두에 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은 이 문제를 풀 때 교과서하고 달리 가장 편한 거는 여기다 모멘트 B 이퀄 제로를 하면 동시에 두 가지를 계산을 안 하고 요거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A에다가 1.5 더하기 3까지죠. 여기까지니까요. 하고 여기에 플러스고, 만약 이걸 x, y라고 놓으면은 이렇게 플러스라고 하면은 여기에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75에서 곱하기 3, 좀 마이너스로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 30 곱하기 1 플러스 30 곱하기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고 반대방 이렇게 돌아가는 것, 이것도 이렇게 돌아가고 이것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다 해서 이게 다 세 가지가 플러스이고 요거 하나만 마이너스입니다. 이꼴 0이 하면은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A를 구한 상태면은 BY는 구할 수 있겠죠. FY 이꼴 제로니까는 A를 구한 상태에서 어떤 값이 나왔을 겁니다. 교과서를 보니까는 30kN이라고 값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Fy 이꼴 제로를 대입을 하면은 BY를 구하고 B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BY가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방향은 힘이 완전히 제로잖아요. 지금 X방향으로 힘이 없으니까는 BX 이꼴 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요거는 어떤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전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181쪽 예제 4의 3인데요. 이 문제는 약간의 테크닉에 대한 문제입니다. 형식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요. 일단 먼저 바운더리 컨디션을 보겠습니다. 이 조건을 보면은 여기에 롤러가 있고 여기 한 점에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받쳐주는 거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발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줄로서 이렇게 당기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가 각도가 25도이고 어떤 궤도차가 있는데 짐이 있고, 요게 짐이 25kg라고 되어 있네요. 25kN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을 때 텐션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 텐션이 존재를 할 때에 여기에 지지하는 힘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 텐션도 얼마인지를 지금 알려주지 않고, 텐션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지금 미지수는 여기에 리액션 미지수는 지금 요거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무게가 25kN이니까는 각도 25도를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두 개가 아마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힘 세 개를 구하는 거죠. 이 차원의 평형 상태에서 우리가 식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fx y 이퀄 제로, fy 이퀄 제로, 모멘트 z 방향은 제로. 그래서 식이 세 개고, 식이 세 개고, 미지수가 세 개인 것 t, r1, r2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구할 것인가에 있어서 지금 여기 교과서에서는 약간의 테크닉 같은 걸 구해로 했는데요. 모멘트 제로를 어디에서 구했냐, 계산했냐면 여기서 모멘트 A를 모멘트 MA 이꼴 제로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하고 R1하고 T가 계산해서 빠지잖아요. 왜냐면은 팔의 길이가 없기 때문에 계산해서 빠지고, 모멘트에 해당되는 식은 어떤 것만 났냐면은 R2에다가 요게 팔의 길이죠. 직각이니까는 625 더하기 625, 이게 미리터로 바꾸면 0.2m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힘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 그러니까 x, y면은 z 방향, 플러스 z 방향이겠네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플러스 z 방향으로의
모멘트가 작성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10 여기에 10.56이라는 힘이 마이너스로서 마이너스 모멘트가 작성을 하고 작용하고 이것도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150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모멘트가 작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10.56 곱하기 0.625 더하기 여기서 22.66이네요. 22.66 곱하기 높이가 150이니까 0.155 이게 서로 같으면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아니면은 계산할 때 처음부터 5를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하고 0으로 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R2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R2 값을 구하면은 이 상태에서 이 방향으로의 R2이 구해졌기 때문에 R1을 구할 수 있고 텐션은 이거하고 같게 구해지는 겁니다. 텐션도 구해지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미지수 반력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테크닉을 썼다라는 걸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반력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빨리 계산하자고 해서 모멘트 ma 이퀄 제로로 했다라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빨리 풀을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182쪽에 예제 4.4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이제 앞부분하고 다른데요. 경계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반력을 작용하는 컨디션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지금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완전하게 픽스드 되어 있습니다. 픽스드 되어 있다는 거는 이게 내가 이 물건을 위로 들고 잡아당기면 이게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겠죠. 따라서 Y 방향으로도 힘이 하나가 생기고요.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력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를 내가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도 없잖아요. 따라서 모멘트도 반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지금 조건은 이 부분이 픽스드 된 조건이기 때문에 세 개의 반력 EX, EY, ME 세 개의 반력이 존재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반력을 구하는 건데요. 이 차원에서의 평형 상태일 때의 반력을 구하는데 식이 세 개라고 그랬죠. fx 이퀄 0, fy 이퀄 0, 모멘트 0 이퀄 0.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든 힘의 합은 0이고 모든 모멘트의 한기 0일 때 이퀴블리엄 상태가 된다. 근데 이 차원이니까는 요렇게 세 개의 식으로서 주어지고 세 개의 식인데 미지수가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미지수 세 개이기 때문에 이게 반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뭐 대부분 문제는 반력을 다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반력을 못 구하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요. 이렇게 반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반력을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4.5m, 6m면 일단 요거를 x하고 y 성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요 전체 길이를 구하면은 이게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4.5의 제곱을 하면은 7.5m가 됩니다. 7.5m가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성분하고 x 성분하고 y 성분을 따로따로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y 성분을 구하면은 150에다가 곱하기 7.5에다가 이 성분이잖아요. 이 x 성분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7.5에다가 4.5가 이쪽 방향에 이걸 x 방향이네요. x 방향에서의 성분이고 힘 fy fx 이퀄 제로여야 되니까는 2x 더하기 150에 곱하기 7.5에 4.5 이퀄 제로 따라서 2x 이퀄 해서 값이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은 방향이 이렇게 반대가 된다는 거죠. 힘이 이쪽으로 잡아당기니까 반대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있어야지 여기서 고정이 되는 거니까요. EX가 구해졌고, 그 다음에 EY는 뭘로 구해집니까? 요거 다 합친 것. 200kN이 지금 4개가 있고요. 요로 밑으로 4개가 있고, 더하기 150에다가 아래로 방향이 7.5에서 6이죠. 이렇게 합한 게 EY 값이 되는 거니까는 EY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E를 구해야 되는데, ME는 여기서 모멘트를 일일이 하나 요것도 다 구하면은 ME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그냥 이거 하나를 가지고 평형 상태에서 반력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183쪽의 예제 4의 5를 보겠습니다. 이 예제 4의 5는 조금 전에 봤었던 문제들하고는 약간 형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경계 조건이 이렇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컨디션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건데요. 지금 어떤 큰 원통이 있고요. 원통에 레버가 있고 레버 위에 이렇게 무게초가 있습니다. 무게초는 1800N으로 잡아당기는 초가 걸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원통이고 이게 핀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따라서 RY하고 RX라는 반력이 여기서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스프링이 있으니까는 F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 F라는 건 어떤 거냐면 스프링 상수에다가 X, 요거는 변이값입니다. 변이값이 스프링이 있으면은 스프링 상태에서 얼마나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X가 스프링 상수가 되는 거니까요. F equal KX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게 F equal KX가 되면 여기에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이 되고요. 바디 다이어그램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퀴블리움이 되는 컨디션, 평형 상태가 되는 컨디션에서의 평형 상태일 때의 평형 위치를 구해라고 그랬거든요. 평형 위치를 구해라고 했으니까는 일단은 모멘트 이퀄 여기가 제로를 조건을 구해 봅시다. 그러면은 W에다가 L 사인 시타, 이게 얼마냐면은 지금 1800N이죠. 1800N에 이 모멘트가 작용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F의 파리 길이는 R, 이런 식으로 하면은 평형 조건이 만족을 합니다. 평형 조건이 만족을 하는데 WL 사인 시타 이꼴 K는 뭐냐면은 마이너스로 합시다. 마이너스 K X가 뭐냐면은 여기 변이가 일어나는데 세타만큼 돌면은 세타는 변이는 R에다가 세타한 게 X가 되잖아요. 지금 R 여기 반경이 R이고 세타만큼 돌면 호의 길이가 S가 되고, 이 S가 스프링이 변화가 일어난 길이니까는 요 식이 만족을 합니다. 따라서 K 스프링 상수 K, 스프링 상수는 K에다가 R 세타에다가 여기 스프링의 힘이 되는 거고요. 스프링의 힘이 상태에서 반경을 곱하면 모멘트가 됩니다. 요게 제로가 되는 컨디션을 구하는 거고요. 이때는 지금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요 사인 시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값들을 입력을 하면은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세타 이꼴 0하고 세타 이꼴 80.3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 컴퓨터로 계산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나온다고 하는데요. 요 두 가지의 컨디션이 지금 이 시스템에서의 평형 상태가 됩니다. 지금 이 바운더리 컨디션은 우리가 했었던 앞부분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스프링으로 어떤 지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변형이 된 상태에서 일정 정도 변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평형이 유지되는 컨디션을 찾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정력학 문제하고는 약간은 다르지만은 뭐 일종의 정력학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장의 1절의 마지막으로 조금 내용 정리를 하나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차원에서의 평형 문제를 풀었는데요. 이 차원에서 평형 문제에서 F 방향 이꼴 제로, Y 방향 이꼴 제로, Z 방향의 모멘트 이꼴 제로가 우리가 풀어야 하는 조건식이었고, 이때 식이 3개가 나오니까는 미지수가 3개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평형이 지금 메리암색이 나오는 건데요. 메리암색에 있는 내용입니다. 평형 방정식 수하고 힘과 모멘트의 미지수가 같으면은 정정 문제라고 합니다. 정은 요 앞에서 정은 정략학 할 때 정자고요. 뒤쪽에 정은 정한다 할 때 정자입니다. 정력학적으로 답을 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미지수가 3개가 아니라 4개, 5개면은 식이 3개인데 미지수가 4개, 3개, 4개, 5개면은 정력학적으로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정력학적으로 indeterminate,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다. 정력학적으로 답을 정할 수가 없는 것을 부정적 문제라고 하고, 영어로 statistically indeterminate라고 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를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들고 왔는데요. 바운더리 컨디션이 여기는 심플 스포트로 이렇게 있으면은 R이라는 어떤 미지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고정을 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 버리면은 이렇게 노멀 이 윗방향으로 힘이 하나 있고, 이쪽 방향으로도 힘이 하나 있고, 모멘트로도 힘이 있고, 당장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가지고 미지수 3개, 여기 미지수 하나 해가지고 미지수가 4개가 됩니다. 4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형 방정식 요 3개밖에 없잖아요. 3개하고 이거하고 하면은 미지수가 더 많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료학에서도 조금 약간 어드밴스 된 과정, 아마 3학년 마지막이나 4학년 때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약간 배우는 코스가 있을 것 같은데, 부정적 문제를 푸는 거를 약간은 다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 바운더리 컨디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오메트리로 적합성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지오메트리에서 이런 형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또 다른 방정식들을 한두 개를 더 끄집어내야 된다. 어떤 형상들을 끄집어내야지 미지수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영역에서는 요 부정적 문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그 내용이 교과서에 177쪽에 부정정이라는 용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정 해가지고 부정적이라는 용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미지수가 10보다도 더 많은 케이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